안녕하세요. 시카고에서 특수 아동학교와 공립학교에 재직했던 경험을 들려드리는 단초입니다. 특수교육 분야는 사실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가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정부가 또 그런 분들에게 돈을 쓰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취업했던 곳, 미국 특수장애 아동학교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도 사실 육체적인 장애인에게는 일찍부터 어떤 배려와 또 법적인 배려가 이루어졌지만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기점은 월남전이었습니다. 월남전 이후에 전쟁으로 많은 후유증을 겪은 군인들이 돌아와서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니 그때부터 그들에게 관심과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후 특수 아동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수 아동이라는 범주는 크게 육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또는 학습적, 또 사회성 결핍, 이런 장애 아이들과, 또 세 번째는 요즘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ADHD, 어떤 것에 집중을 못하고 계속 움직이거나 이런 아이들, 그 다음에 천재,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지능이 높고 뛰어난 아이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내가 취업된 곳은 주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인 문제 또는 학습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집중력이 약하고 아주 공격적이며 육체적, 성적인 학대를 당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은 그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학대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충동적인 자살 시도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교장인 교수는 우선 이런 특수 아동과 일한 경험이 전혀 없는 나에게, 그리고 체구가 작은 아시아인 나를 배려해서 아이들 중 가장 온순한 아이들 6명을 나에게 한 미국 교사에게 배정해 주었습니다. 각 반에는 교사가 2명씩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사가 아이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그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서로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장은 몇 가지를 나에게 당부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내서 내가 맡은 아이들의 출생 과정부터 현재까지의 배경을 읽어 아이들 개개인의 문제를 숙지하라는 것이었었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에게 학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며,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집에까지 갈 때 세이프티, 안전이 최고의 관심이고 아이들의 지적 향상은 그 다음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계, 반지, 브레이슬렛 같은 장신구를 착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왜 첫날 방문했을 때 교실마다 수업을 하는 모습이 안 보였는지 알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은 항상 옆 아이에게 입힌 게 접힌 거로 싸움거리를 만들고 두셋만 모여도 싸움이 벌어지니 수업은커녕 선생은 두 놈을 떼어놓아 서로 다치지 않게 하려고 할 때 이 발광하는 흑인 아이들의 힘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6살에서 12살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선생들이 아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아이를 꼭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이런 씨름을 하다 보면은 옷이 땀으로 흥건히 졌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첫 출근이라서 깨끗한 와이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이제 왜 선생들이 다 티셔츠만 입고 오는지를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발작적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할 때 힘으로 제압하는 일이 첫 번째구나. 여기 이곳에서는 교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구나 라고 바로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의 하루 일과는 8시 반에 학교를 와서 2시에 집으로 갑니다. 오자마자 아이들은 각자 의사가 조제해 준 약을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먹게 합니다. 이 약은 일종의 진정제로서 아이들의 충동적이고 발작적인 행동을 막기 위함입니다.
또 아이들은 교대로 심리 전공자들에게 가서 30분 동안 면담을 받거나 30분에서 1시간 동안 때로 필요할 때는 테스트를 받기도 합니다. 하필 내가 첫 근무를 하는 날 새로 채용된 심리 전공자 여자 선생이 한 아이를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를 테스트할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선생은 나처럼 신병은 아니었고 다른 특수학교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의 점심시간이 다 될 무렵에 앰뷸런스가 학교에 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심리학 선생이 얼굴이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이인즉슨 면담을 시작하고 아이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하니 밑에 놓았던 커피 머그잔을 잠시 책상 위로 올려놓은 사이에 그 아이가 잽싸게 그 커피잔을 낚아채 그 여자 선생의 얼굴을 내려쳤던 것입니다. 그 선생은 응급실로 가야 했고 이럴 경우에 특수학교 교사들의 건강보험을 아주 좋은 곳으로 학교에서 들어줬기 때문에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되지만은 사고에 대한 책임은 선생이 져야 합니다. 분명히 매뉴얼에는 테스트를 할 경우 아무것도 책상에 올려져서는 안 되고 또 아이와 선생은 항상 안전 거리두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으므로 그 선생은 얼굴에 흉터가 남더라도 누구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